사이판에 살고 있는 대장암 4기 환우입니다. 재우 씨는 현재 대장의 3분의 1을 절제한 상태. 작년 2021년 2월 달에 복통 때문에 병원을 재방문하게 됐는데요. 똑같이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전에 검사했던 결과가 혈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으로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이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수술은 한국에 와서 했죠. 암 진단 후 3월에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수술 당일인데 확실하게 암병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화를 하면 다 암 얘기밖에 안 하네요. 수술만 하면 낫겠지 하며 일상을 되찾아 가던 그때 또 한 번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맨 처음에 암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암이라고? 근데 이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암이 수술하고 그냥 항암 받으면 낫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암을 6차까지 받았는데 수술을 한국에서 했지만 항암은 사이판에서도 받았거든요. 1차만 한국에서 항암을 받고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 가을 정도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뭐 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다시 대장암 3기에서 간으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4기가 된 거죠. 힘든 항암을 견디던 재우 씨에게 대장암 4기 진단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사기로 발병됐을 때는 처음에 암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그 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장암 3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70%가 넘지만 대장암 4기가 되면 생존율이 18%, 2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도 저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었고 물론 이제 와이프는 소식을 듣고 많이 옆에서 울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막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잠깐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끝낸 재우 씨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휴대전화에서 음악을 고르네요. 힘겨운 항암 이후에도 전이가 발견되면서 재우 씨는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했습니다. 암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암과의 투쟁을 시작한 거죠. 저는 이미 케모포트라고 그래서 이 몸속 안에다가 장치를 달아서 항암을 받는데요. 1차 항암, 그러니까 세포 독성 항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6차까지 받았는데 6차 받고 나서 제가 딱 가족들한테 얘기했고 병원에도 얘기한 게 사이판 병원에서 나는 더 이상 1세대 독성 항암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 이거를 내 몸 안에서 떼어줘. 그래서 사이판에서 그걸 떼어냈습니다.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의 결과로 전이가 나타나자 과감하게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이 항암제는 맞을 때마다 간호사 두 분이 오셔서 의사 선생님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하셨죠. 네가 그 전에 혹시 몰라서 검사한 게 있는데 면역 항암 치료 받는 거랑 너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 그 치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뭐 저는 콜 이랬죠.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역 항암을 여태까지 계속 받아왔던 거고. 3세대 면역 항암제는 항암제와 부합하는 유전자를 가진 이들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I guess it's just been a month, but he's been doing much better than when he initially came into us. So it's really good to see how he's improved.
it's a monoclonal antibody, and it boosts your own immune system to fight the disease itself. We have new treatments that come in and complement that. And when we work together, we're going to get a better outcome than we would get with either one alone. 면역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에 재호 씨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소금이에요. 죽염 소금인데 이걸로 가글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있는 걸 갖다가 싹 소독한다고 생각을 하고 양치보다도 항상 이걸 먼저 하고요. 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제일 좋습니다. 재호 씨는 식사, 명상, 운동, 치료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5-3-2 전법을 만들어 매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스스로 공부한 암을 이기기 위한 재호 씨만의 비법인 거죠. 저는 이렇게 마시는 물도 항상 따뜻한 물로 먹는데 밤새 이렇게 우려서 먹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생강, 대추, 감초, 그다음에 돼지 감자 말린 거. 그 장이 항상 차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데 설사를 먹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장을 45cm나 절제해 잦은 설사 때문에 복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항상 복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 복대하고 양말은 또 두 권하고 이렇게는 항상 제가 착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재호 씨, 늦은 밤 어딜 그렇게 바삐 가세요? 퇴근하는 딸 마중을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나왔는데 지금은 이 딸하고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한국에 오면은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딸 마중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일이 바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딸 마중은 한국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어디서 가요? 아니야, 저기 몽둥이 앉아있는 따뜻한 곳에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언제? 사이판에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나 보고 싶었던 큰딸.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기 안에 또 그렇지. 시원하다고? 충분히 커버가 돼. 그래서 그냥 먹으면 돼. 비 많이 내렸어. 따뜻한 거 먹어도 되는데. 따뜻한 거 먹었어. 딸과의 짧은 귀갓길이 재우 씨에겐 행복한 시간입니다. 유진아, 딸을 만나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냐? 마스크 내주시겠어요? 여기 있으세요. 맛있어? 먹어보니까? 진짜 말고. 응? 좀만 먹어. 마구마구 먹어봐. 딸이지만 친구처럼 얘기하고 막 이럴 때도 잘 통해요 정말. 그래서 참 저한테는 베스트 프렌즈야, 베스트 도러 뭐 하여튼 저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발음이 맞았나? 노를 도러 그걸 잘 굴려줘야 되더라고. 너무 좋습니다. 가족 중에서 제일 성격이 진짜 비슷해요. 둘 다 고집 세고 자기 주장 확실한데 이제 또 장난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장난기도 되게 많고 하셔서. 유진 씨는 캐나다 대학에서 셰프가 되기 위해 요리를 전공했는데요. 아빠를 위해서 잠시 꿈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즉각적으로 들었던 감정은 많이 놀람도 있었고 슬픔이 바로 왔다기보다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기독교 사람이니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왜
네. 왜 아빠한테 그러시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워낙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지금은 더 막 열심히 챙기시지만 이게 원래 아빠 성격이거든요.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쪽에 관심도 많으셔서 막 운동도 좀 하시는 편이었고 그래도 그 아버지의 또래에 비해서는 막 뭐 담배를 피시지도 않았고 막 음주를 심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잘 있다가 이렇게 덜컥 아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도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떨렸거든요. 병원 입원 중에 시간을 내어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 반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또 외출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해 하셔서 어머니 또 뵈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경증 치매 증세로 입원 중이십니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매번 어머니를 뵐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는 재호 씨. 어머니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아픈 거 이런 사실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치료 중인 거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좀 안 드렸어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걱정을 많이 하실까 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아들의 건강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엄마. 어르신도 좀 알았어.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웃음보다 울음이 앞설까요? 알았어. 죄송합니다. 멀리 사이판에 있다 보니 자주 찾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엄마 이거 닦아. 너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 없지? 그럼. 남한테도 잘못한 거 없지?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데 내가 어쩌죠? 왜 그래? 알았어. 어머니도 왜 그래? 이건 아니야. 어머니는 아이처럼 아들에게 힘든 걸 토로합니다. 어머니의 우시는 모습에 더 죄스러운 재우 씨. 우리 아들 학교에 알았어. 울지 말고 그만 울자. 그만 울자. 알았어. 그럼 다 먹었네. 엄마 우는 거 이제 조금 창피해졌어? 창피하지. 이제 엄마 말대로 쪽팔려졌어? 쪽팔려. 쪽팔려? 그럼 엄마 쪽팔려 한번 해줘 그럼. 울고 싶을 때는 우시는 것도 괜찮아. 막 잘 쏟아냈어요. 잘 쏟아냈어. 잘하셨어요. 죽기 싫어서 너 앞에. 아 그래요 엄마. 나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거 엄마 일단 엄마 그 전화하는 거 사온 거거든. 응.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응. 이게 보면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왔어요. 가자마자 누나들한테 얘기하고 또 전화할게. 알았지 엄마? 응. 아유 엄마 잠깐만요. 살살 일어나 보세요. 됐어요. 저기 앞에까지만 모셔다 드릴게. 수고하셨어요. 창피하고. 아이 참. 나 알았어. 진짜 창피한 거 처음 봤다고 그러시겠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네. 엄마 나 안아줘. 나 안아줘. 사진 한번 찍게. 아들 낳았더니 아들 낳았더니 이렇게 좋으네 또. 아이 죄송해요. 엄마 절로 갈게 천천히. 이게 꿈이 아니지. 여기 때려봐. 꿈인가 생각. 자 봐. 꿈이 아니지 봐. 생시죠? 생시지? 알았어. 형이랑 또 다시 올게. 여기도? 있지? 꿈이야 생세요. 네. 저 엄마 갈게. 엄마 면회 바로 올게요. 그럴게. 울지 말고. 전화 그러고 누나들한테 바로 하라 그럴게. 가요 엄마. 예, 들어가셔요. 아이고.
혼자 계실 어머니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죄송함이 더 무거워지죠.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식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것 자체가 변명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정작 자신의 병보다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재우 씨. 자신이 아픈 게 속상합니다.